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지수 자리에 있는 무한등비 수열의 계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요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이라 그래가지고 힘약한 무한대 지워가지고 다 푸는 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거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개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말고 0분의 0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 버릴 거야. 올해부터는 버릴 거야. 버리고 선생님이 다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부터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을 버리는 이유는요. 걔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건 0분의 0꼴이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념 대체할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빼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하거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하거나 그것만 살려두거나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눠서 계산하거나 그것만 살려두거나예요. 자, 당연히 그것만 살려두는 요 녀석은요.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처럼 막 먼지 지웠었죠? 그거와 같은 편법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야. 정상적인 방법은 뭐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만 살려두거나 라고 했지. 누구 살려둘지 좀 연습을 해놓고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 이런 개념의 문제를 푸는데 두 녀석이 나왔어. 3의 n제곱과 2의 n제곱이 나왔어. 누구만 살려둬야 돼? 3의 n제곱만 살려둬야 돼요. 이거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지? 네. 자, 요 녀석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 누구만 살려놔야 돼? 마이너스 3의 n제곱 살려놔야 돼. 왜? 이 녀석 공비에 절대값 붙이면 마이너스 3은 3이 되잖아?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만 살려두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요거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좀 바꾼 겁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과 3분의 1의 n제곱 누구만 살려둬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만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0분의 0꼴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한대 먼지풀이법 2탄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걔는 다루지 않고요. 요번에는 우리 요 0분의 0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분의 0꼴이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된다?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나눠서 계산하기. 되겠습니까? 왜?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절대값 붙였을 때 제일 크잖아. 4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크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과 편법이 있는데 한번 편법으로 빠르게 살펴보고 그 후에 정석적인 방법 살펴볼게요. 자, 편법으로 가게 되면 야, 이게 제일 힘센 애네. 니네 다 죽어버려. 다음 몇 나와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서술형 평가라면 우리 이쁘게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내가 얘를 다 나눠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됐을 거고 얘는요 5분의 1을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눈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쪽에서는 5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올 거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봤더니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그럴 때 얘는 전체적으로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갈 것이다.
얘도 1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편법으로는 죽여 쟤만 살아남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 올해부터 버리고 요 개념으로 갈 거니까요. 개념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올해 개념집을 전부 다 이렇게 워드화 시킬 거야. 그러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전부 다 개념을 좀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념이 또 많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아.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제 SN이구나. 얘가 2n-2n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n제곱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여기에 보이는 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 딱 보니까 얘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겠구나?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등식을 가지고 AN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이게 문제인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만드는 방법 좀 특이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볼까? 2n제곱 마이너스 2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보다 작고 다시 2의 n제곱 플러스 1은 얘보다 크다. 이와 같은 식이 나왔을 때 나는 이 부등식으로부터 an만 우선 만들어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부등식이기는 하지만 얘는 막 만들어진 부등식이 아니라 규칙성을 가진 부등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얘가 n으로 끝났는데 여기가 2의 n제곱, 여기가 2의 n제곱, n이 와야 되는구나. 요 사실에 좀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실에 집중을 한다면 얘는 이런 거거든.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뭐보다 크겠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의 세제곱 플러스 1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AN만 남겨놓고 싶으면 밑에 식을 하나 더 적을 거야. A1부터 어디까지 적을까? AN-1까지 적어서 그 두 식을 어떻게 버리면 된다? 빼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1 여기까지만 적을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2의 n-1제곱 플러스 1이 될 건데 AN만 살리기 위해서 두 식을 빼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빼버렸어. 그럼 너희들 n의 범위 구할 수 있겠네?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푸세요. 수학 상에서 배운 내용이야. 기억 하나하나 확인차 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 상에서 가르쳤어요. 다 했어? 찬혁은? 아직 그런 거 있어. 됐어? 여기 뭐야? 불러. 2의 n제곱 2의 n제곱 마이너스 빼기 저거 2의 n-1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요 2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1제곱 마이너스 예, 맞아요. 지금 찬혁이가 뭐 한지 알겠어? 이해가 되나?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얘들아,
x가 만약에 마이너스 7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y가 여기에서 뭐 2에서 여기가 3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때 요 녀석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어요. 맞습니까? 자, 4개를 적고 나서 제일 작은 걸 이쪽에 제일 큰 걸 이쪽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사실 그냥 모두 다 무슨 수야? 잠시만 1 대입하면 모두 다 0 이상인 수야. 맞지? 0 이상인 수고 우리는 뭐 나누기를 다루는 거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빼기잖아. 그러면 빼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제일 작은 수에서 제일 큰 걸 뺄 때 제일 작은 수가 나올 거야. 맞아? 그리고 제일 큰 수는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조그만 걸 뺄 때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 개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음수가 나왔을 땐 답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얘를 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 딸려있던 게 이게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 특히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거면 쓰지 마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네 개를 다 그렇게 따지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 제일 작은 수에서 제일 큰 걸 빼면 제일 조그만 수가 나오겠지. 제일 커다란 수에서 제일 조그만 수를 뺄 때 제일 큰 수가 나오겠지라고 요렇게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1,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해. 선생님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 계산하면요. 얘하고 얘는 묶을 수 있지. 뭐로 묶을 수 있어? 얘 n-1제곱이랑 공통인수가 있는데 2 빼기 1 하면 얘는 수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그냥 적어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보이는 2n제곱과 2n-1제곱의 공통인수 뽑으면 2n-1제곱이고 2 빼기 1 될 거고요. 플러스 2가 더해져 있는데 얘는 사실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t가 나지 않을 거예요. 즉 A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의 n-1제곱 플러스 2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자, 이 부등식의 각변에 몇을 나눈다? 2n제곱 플러스 2를 나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얘는 항상 무조건 뭐야? 양수. 0보다 큰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더하기 1이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2의 n제곱 플러스 1, 2의 n제곱 플러스 1, 2의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이제 리미트를 취해주면서 등호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1제곱 마이너스 2 등호 붙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an 다시 등호 붙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얘 맨 끝에 있는 양쪽에 있는 녀석들의 극한값만 구하면 정답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어머, 이런 거 다 먼지니까 무시해버려도 돼.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는 식은 뭐밖에 없어? 2분의 1밖에 없겠죠. 왜? 약분해줬더니 2분의 1만 살아남아요. 자, 요 식에서도 약분해주면 뭐만 살아남는다? 2분의 1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RN제곱이 포함된 문제 유형 우리 요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지, 그쵸? RN제곱이 포함된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n제곱, 5n제곱 이거 나오면 대신 좀 바뀐 게 옛날에는 3n제곱, 5n제곱 이런 거 나오면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 이렇게 나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살려둔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살려둔다. 1번에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만 살려둔다. 즉 5의 n제곱만 살리고 3의 n제곱은 먼지처럼 지워버려서 문제를 풀면 된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아래 n제곱하고 3이 나왔어. 뭐 아래 n제곱 외에는 더 이상 5의 n제곱이 없고 그냥 숫자들만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냐?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분류할 때는 합쳐서 그래,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위에 있는 1, 2번 중에 누구랑 되게 유사해? 1번과 유사하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r이 3보다 크면 3의 n제곱을 없앨 거고 r이 3보다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작으면 r의 n제곱을 없앨 거고 r의 값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기준을 누구를 잡아야 돼?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 r이 3보다 크다. 절대값 r이 3보다 작다. r은 3이다. r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에서 이건 옛날에 함수의 극한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xn제곱, x2n제곱, x2n-1제곱으로 문제가 보여. 자, 얘는 우리가 흔히 보던 거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갑자기 막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얘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뭐와 똑같이 풀면 된다? 2번과 똑같이. 그냥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냥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x는 1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와 같이 그냥 x의 2n제곱이 되건 x의 3n제곱이 되건 그냥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풀면 된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얘 딱 봤더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뭐를 기준으로 문제를 분류해서 푼다?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문제를 분류해서 풀어야 됩니다. 좋았어.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랬으니까 우리는 r이 1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만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극한값이 됐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런데 r이 1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선 얘 무한대로 가겠구나.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2의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너 먼지가 되겠구나.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인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답은 뭐 나올까? 0. 1분의 0은 0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인데 r 자리에 1 넣으래. 답은 몇일까? 2분의 1 되겠지. r 자리에 1 대입하면 1의 무한대 제곱은 항상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 자, 얘는 위에 나와 있는 1, 2, 3 중에 몇 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에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개? 13개. 13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적어놨어요. 계산해 볼 거예요. 절대값 R이 7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얘가 뭔지가 되겠네요. 극한값이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R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R이 7보다 작으니까 얘가 뭔지야. 극한값이 뭐가 되고 있어요? 1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와, 극한값이 1이 되고 있구나. 자, 요 녀석을 만족하는 정수 R의 개수니까 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네요. 절대값 법견에서 풀면 R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이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등호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빼기 1 해준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13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자, 요 녀석 풀 겁니다. 자, R이 7이야. R 자리에 7 대입하면 된대. 그럼 얘 뭐 나와? 0 나오겠죠. 분자가 0이 돼서. 그래서 얘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은 13, 13개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27페이지 한번 답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문제 하나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까지 풀어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급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는 참고로 급수는요, 이건 아예 노골적으로 수능에 나온다고 봐야 돼. 이 단어는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것도 3.5군 4점짜리로.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10년 동안 급수에 관련된 그냥 문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어. 급수 문제는 10년 동안 1년 이런 식이에요. 10번 중에 수능 시험에 10번 나오면요, 한 번 안 나오고 9번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어. 예, 가장 노골적으로 출제되는 파트. 예, 다음 시간에 배울 파트 급수 되겠습니다.